안녕하세요. 정구민입니다. 거의 1년 만에 뵙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한 2주 정도 남았죠? CS 2026의 이제 주요 전망 및 시사점을 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는 뭐 피지컬 AI, 인공지능과 로봇의 시대였고, 그리고 이제 CS 쪽에서 로봇, 인공지능, 디지털 헬스, 모빌리티 네 개를 핵심 키워드를 꼽고 있고요. 그다음에 양자 컴퓨팅을 이제 작년부터 이제 계속 강조하고 있는 트렌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혁신가들이 등장한다. 뭐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사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작년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마트폰 다음의 기기가 무엇일까? 근데 이제 그거에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기기들이 이제 스마트 글래스 하나 나오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어버드도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컨텐츠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 한번 우리가 같이 바라보면 좋을 것 같고요. 다양한 이제 혁신 기술이 이제 전시되고 만날 수 있을 거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미디어데이 이틀 있고요. 거의 보름밖에 안 남았어요. 그죠? 본전시 한 4일 있고요. 올해 보면은 좀 아쉬운 부분들이 이제 삼성전자가 센트럴홀에서 빠졌죠. 상당히 상징적인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 기업, 소니 같은 일본 기업 위주의 전시에서 이제 CES에서 삼성과 LG 우리나라 회사들이 중심이 된 지가 꽤 됐는데 그 흐름에서 이제 삼성전자 전시장에 자리를 이제 TCL이 들어온다. 이런 부분 상당히 상징적인 부분이 되고 해서 지금 이제 중국과의 경쟁 때문에 이제 가전 부분들, 이제 자율주행 부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앞으로 좀 잘 버티고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센트럴홀 부분에 이제 가전 부분들, 그 다음에 웨스트홀하고 센트럴 플라자 이제 모빌리티 자율주행 부분들, 다음에 이제 유레카 파크 부분 있고요. 스타트업 전시 부분들, 그 다음에 베네시안 엑스포의 디지털 스마트홈, 스포츠, 피트니스 부분들, 노스홀의 IoT, 센서, 스마트시티, 인공지능 부분들 있고, 우리나라 이제 K 휴머노이드 관도 이제 노스홀에 전시가 될 예정이고요. 예, 사우스홀에 이제 액세서리 디자인 뭐 이런 부분들 좀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제 LBC 캠퍼스하고 이제 베네시안 캠퍼스가 있을 거고요. 최근에 이제 그 전시하고 컨퍼런스 같이 중요해지는데, 컨퍼런스 다녀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정보 좀 주시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시간이 부족하니까 이제 컨퍼런스까지 이제 가보진 못하는데,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게 이제 주요 기업 동향, 그죠? 국가 동향, 기술 키워드, 스타트업 동향, 이런 부분들 같이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한 15만 명 정도 참여를 CTA 쪽에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만큼 이제 많이 붐빌 것 같은데, 미리미리 이제 우리가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이제 그 여러 가지 토픽들이 있는데, CTA 쪽에서 꼽은 건 네개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 AI와 로보틱스가 올해 상당히 이슈였고, 다음에 이제 모빌리티 부분이 있을 거고요. 다음에 디지털 헬스 부분, 네 개 키워드를 이제 CTA가 꼽았고요. 9월 24일에 이제 CTA의 CEO 게리 샤피로 CEO가 이제 방문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좀 재밌는 부분들은 피벗 오어 다이라고 게리 샤피로 CEO가 쓴 책을 전 코엑스 사장님이 이동기 대표님이 이제 번역본을 내셨는데 기사에 따라 한 400부 정도 사갔다고 그래요. 가서 이제 현지에서 한국인들 대상으로 사인회를 한다고 그럽니다. 한번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CES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한다인데 근데 그 부분을 너무 왜곡해서 안 봤으면 하는 부분은 뭐가 있냐면 지금 미국하고 중국 빼면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어떤 미국, 중국 쏠림이 이제 심해지는데 우리가 이제 어디까지 이제 시장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 참여하시는 모든 회사들의 좋은 성과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9월 25일에는 이제 게리 샤피로 CTA 팀 CEO CTA 팀 같이 이제 과방위 방문이 있었고요. 이번에 이제 국회의원분들도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이제 정부 관계자분도 많이 가시고 그러니까 또 그분들하고 같이 또 정부 차원의 좋은 실적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혁신상 변화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에드테크 부분이 있는데 되게 고민이죠. 예, 대학도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4년의 교육을 마치고 우리가 어떤 인재상을 길러낼 것인가라고 하는 프로세스, 그리고 그 프로세스에 따라서 학생들이 이제 직장을 갖는 이 프로세스가 깨졌죠. 예, AI의 등장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기 침체 영향도 있고 상당히 요새 이제 취업률이 좀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죠?
어쨌든 그 에드테크라는 부분이 그런 것도 노렸던 것 같은데 일단 에드테크에 나온 것 부분은 뭐 이제 비전 AI하고 이제 그 뭐 LLM 이런 걸 통해서 학습을 보조하는 그런 기술들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그다음에 이제 엔터프라이즈 테크 기업용 기술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또 이제 봐야 될 거는 이제 필름 메이킹 앤 디스트리뷰션 부분들. 캐대언처럼 K-팝이나 K-엔터테크, K-컬처랑 연계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분야가 될 것 같고요. 서플라이 앤 라지스틱스 앤 트래블 앤 투어리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CS 파운드리가 예, 그 신설이 됐는데 호텔에 혹시 가시는 분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고 저는 아마 못 가볼 것 같긴 한데 AI 블록체인 양자 기술 중심으로 한 이틀에 걸쳐서 커뮤니티 전시 컨퍼런스 공간이 이제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주요 업체는 이제 삼성, LG, 삼성이 이제 윈호텔로 빠졌죠. 메인 전시에 빠졌는데, 현대, 그리고, 두산 정도, 현대모비스나 뭐 HL만도 이 정도가 이제 주요 업체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쉬운 부분은 이제, HD현대 쪽에서 몇 년 참여해 봤더니 뭐 큰 효과가 없더라. 이런 부분으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 빅테크에서는 이제 아마존, 구글, 메타, AMD, 퀄컴. 올해 이제 다시 전시를 강화한 이제 구글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AMD의 키노트 부분도 한번 봐야 될 거고. 중국 기업 참여들, 레노버, 하이센스, TCL, 이제 중국 가전의 위협들, 그다음에 중국 자동차의 위협들 이런 거 좀 봐야 될 거고. 유럽에서는 이제 BMW 부분, BMW, 인피니티, NXP, 보쉬 정도가 이제 참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혁신상 측면에서 보면 일단은 출품이 한 6% 정도 늘었는데 혁신상 개수는 줄었습니다. 뭐 이제 개수가 약간씩 이제 변동이 있긴 한데 뭐 작년에 CS2025에서 한 360개 정도, CS2016에 한 340개 정도, 한 20개 정도 이제 줄었다고 좀 나오고요. 다음에 작년에 한 47%, 한 50% 조금 안 되는데 올해는 57.4% 거의 60%대까지 이제 올랐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뭐 CS 무용론을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두 가지로 보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아까 나왔던 대로 미국, 중국을 제외하고 우리나라 상당히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하나랑 두 번째는 뭐냐면 내수가 안 좋잖아요. 내수가 안 좋으니까 수출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린 미국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어떤 국내 회사들의 이제 절박함이 여기에 이제 담겨 있지 않나 싶고요. 다음에 이제 혁신상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품은 늘었는데 개수는 줄었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AI나 로봇이나 드론 같은 이제 핫한 분야에서는 거의 30% 정도 출품이 증가했는데 인공지능 카테고리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세보면 37개 중에 25개, 그다음에 로봇에서 15개 중 8개, 드론에서 5개 중 2개,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포함 안 돼 있지만 디지털 헬스 분야에서 이제 37개 중 26개의 이제 한국 업체가 수상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인공지능과 로봇의 시대, 그러니까 AI 로봇 드론에서 30% 증가했다라는 건 이제 CS 쪽에서 이제 발표한 부분이고, 밑에 있는 부분은 이제 저희가 이제 하나하나 좀 세봤는데, 혹시 뭐 한두 개 정도, 뭐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CTA는 이제 네 개의 핵심 키워드를 꼽았고요. 인공지능, 디지털 헬스, 첨단 모빌리티, 로보틱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지속 가능성 스마트홈, 그다음에 인간 보안, 접근성 한 네 가지 정도를 추가해서 한 8개가 한 메인이 될 거고요. 다음에 이제 뭐 그 바라보시는 전문가분들에 따라는 다를 수 있지만 6개의 이제 기타 키워드들, 푸드테크, 펫테크, 뷰티테크, 그다음에 컨텐츠 앤 엔터테인먼트, 다음에 이제 엑셀하고 공간 컴퓨터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이슈죠. 아까 나왔던 스마트폰 넥스트 디바이스의 부분들, 그다음 공간 컴퓨팅을 통해서 이제 로봇이 실내를 다닐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글래스의 진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XR 공간 컴퓨팅을 하나 좀 바라봐야 될 거고요. 다음에 이제 패션에 대한 부분들, 이 정도를 이제 기타 키워드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를 이제 제 자료에서 일단 정리를 하고요. 뭐 시간 되는 대로 뭐 플로어 플랜이나 이런 부분들도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조연은 상당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올해를 강타한 키워드가 젠스랑 CEO의 기조 연설에서 피지컬 AI였던 거고, 다음에 이제 AMD가 어떤 비전을 또 내놓을 것인가. 예, 상당히 중요하죠. 어, 그래서 그 AMD의 발표 부분, 리사스 CEO의 발표 부분을 우리가 한번 좀 기대를 해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캐터필러라든가 중국의 레노버라든가 이제 하바스 비비는 컨텐츠 쪽이고요. 지멘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기조 연설에서 좀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12월 6일 기준 프레스 컨퍼런스를 한번 보면, 예전에 뭐죠? CS 한창 때 갈 때보다는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LG전자, 보쉬, 중국의 하이센스, 레고, 그다음에 현대, 두산, 그다음에 소니, 혼다. 거기에다 이제 중국의 지리하고 지리자동차하고 피코가 이제 그 일정에 이제 추가될 예정이고요. 업데이트가 되었는지도 모르겠네요. 예. 참고 업체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에 이제 주요 변화를 보면 삼성이 이제 LVCC에서 윈 호텔로 이제 전시 공간을 뺐고요. 뭐 프라이빗하게 간다는 얘기고 그 삼성이 비운 자리에 이제 중국 TCL이 들어옵니다. 상당히 이제 상징적인 무게 중심의 이동으로 봐야 될 것인가. 다시 좀 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우리나라 가전이나 자동차 업체들이 또 다시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독일 3사 중에는 이제 뒤에 잠깐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벤츠 폭스바겐이 상황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2년 연속 불참이고요. BMW만 이제 참여가 이제 확정이 되어 있고요. 소니의 기존 부스는 이제 그 전기차 아필라로 좀 바뀌었고요. 다음에 현대차 그룹이 작년에 2025에 안 나왔는데 이제 나올 예정이고 아마도 이제 뭐 로보틱스랑 수소가 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다음에 이제 포드, GM, 스텔란티스, 별로 실적이 안 좋은 상황이고 도요타만 이제 주요 자동차사 중에 실적이 좀 좋은 부분이고 다음에 이제 중국의 지리자동차가 2년 연속 이제 참여하게 됩니다.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뭐 예상 전시를 보면 더밀크 예측에서 보면 이제 현대차 그룹은 아무래도 그 이제 로봇이 주가 될 것 같고요. 다음에 거기에 자동차 기술 일부 이제 들어갈 거고,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아무래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거로 보고, 그다음에 계열사 중에 이제 모비스하고 현대위아가 좀 참여하게 됩니다. 소니 혼다는 이제 전기차 좀 나오죠. 근데 컨텐츠를 많이 강조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LG전자 쪽에서 이제 나온 거 보면 이제 그 공감지능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LG노텍이 최근에 이제 자율주행 센서 쪽에 투자를 많이 했어요. 아이바 지분 6% 부분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투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최근에 아이바 주식이 그 라이다 주식 아이바가 갑자기 한 20% 정도 급등한 적이 있거든요. 유럽 자동차사를 만났다는데 아마도 그게 뭐 벤츠가 아니겠느냐 이런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 어제쯤에 그 기존 벤츠나 볼보 협력하는 루미나의 파산 기사가 있었고요. 재밌는 부분이 룸이나 세마이컨덕터라는 자회사의 레이저 기술은 퀀텀 컴퓨팅 양자 쪽에서 사갔습니다. 그 양자 쪽에 레이저 기술이 중요한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고 물론 이제 루미나 계속 사업을 하겠다고 그러지만 주요 자동차사 입장에서는 공급처를 바꿀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뭐 정확한 얘기는 아니지만 이제 그 루머에 따르면 LG전자가 벤츠랑 아이바를 LG 쪽에서 벤츠랑 아이바를 연결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이 또 이제 LG노텍의 또 실적 개선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 다음에 이제 중국의 가전이 상당히 좀 위협이죠. 특히 이제 TV 시장에서 아마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올여름에 우리나라에서 TCL TV가 상당히 그 돌풍을 일으킨 사례가 있는데 그 9월 달에 이제 발표 있어서 한번 이제 정리한 부분 한번 보면 9월 달 자료 한번 정리한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가격 차이가 중국 QLED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요. 예. 그래서 LG나 삼성이나 우리나라 회사들이 잘 버텼으면 좋겠고요. 지금 TV나 가전에서 이제 중국 업체들의 성장에 따라 많이 고전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기사 나온 게 뭐가 있냐면 중국 TV 시장 포화. 그러니까 작년에 TV를 너무 많이 팔았다.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중국 정부의 보조금이 좀 줄어서 중국도 이제 경기가 안 좋으니까 중국 정부 언제까지 보조금을 이제 넣을 수 있을 거냐. 뭐 이런 이슈가 있는데 그 중국 TV 업체 이제 고전 중이라는 기사가 좀 나오고 그래서 내년에 좀 실적이 많이 좀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회사들이. 가시면은 이제 스피어 보겠죠. 근데 요 페이지를 일부러 만든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제 그 지난달에 지금 한국모빌티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한국모빌티학회에서 이제 우리 지드래곤님의 이제 그 갤럭시 코퍼레이션을 방문해서 그 갤럭시 코퍼레이션 대표님이 이제 최영호 대표님을 좀 만나서 한 3시간 정도 좀 면담을 좀 하고 왔어요. 이래저래 뭐 발표도 하고 얘기도 나눴는데 K엔터테크가 이제 또 하나의 우리나라에 좀 돌파하고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보면 이제 뭐 지디님의 스피어 광고 부분이고요. 스피어 내부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루프 부분 좀 봐야 될 거고 그다음에 어
그러니까 최근 올해 이제 그 아마존 죽스 자율주행 차 운행을 이제 시작했다 그럽니다. 혹시 이제 관심 있는 분들 한번 타보시고, 그다음에 모셔널에서도 이제 운행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현대 계열에 한번 우리가 참고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존 죽스 자율주행 부분이고요. 다음 이제 기술 키워드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한 8개 키워드를 좀 뽑아봤는데요. 일단 CS가 강조한 4개는 꼭 보고 가야죠. 인공지능, 첨단 모빌리티, 이제 로보틱스, 디지털 헬스 부분들,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지속 가능성, 접근성, 스마트홈, 그다음에 휴먼 시큐리티 포 요 정도의 8개 키워드별로 산업 동향하고 그다음에 뭐 혁신상 동향 이런 걸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성형 AI가 이제 산업을 엄청나게 바꾸고 있는 부분이죠. 기존의 어떤 IT 부분뿐만이 아니라 이제 시간의 압축 부분들. 네? 그래서 화학, 소재, 제약 산업 엄청나게 바꾸고 있고요. 다음에 이제 물리, 기계, 로봇, 자동차 쪽도 이제 바꾸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피지컬 AI 부분이고, 그래서 소재나 이제 제약 부분에서는 소재 합성 이런 부분들 생성형 AI를 통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뭐 LG 생활건강에서 뭐 화장품 소재를 찾는데 1년 10개월 걸리던 걸 엑사온을 통해서 뭐 하루에 찾았다 이런 부분도 있고요. 다음에 2024년 초에 이제 뭐 많이 나오는 얘기죠. 마이크로소프트 전기차 배터리 후보 물질 3,200만 개 중에 18개를 찾아내는데 80시간 걸렸는데 실험실에서는 20년 할 거고 그 어떤 시간의 단축 부분들이 상당히 데이터 축적과 시간의 단축과 시간의 압축 부분이 이제 화학, 소재, 제약에서 물리, 기계, 로봇, 차량, 자율주행차로 이제 확산되는 부분이 하나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기기들이 어떤 그 AI가 탑재가 되면서 어, 스마트 인공지능 기기로 진화하는 부분들. 네, 이 부분이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사례가 좀 될 거고요. 다음에 이제 미국의 주요 AI 업체들 뭐 각각 강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엔비디아 프로세서가 강하고 그런 부분이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어디는 제미나이 같은 경우 LLM인 멀티모델이 강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각각의 영역이 이제 점점 이제 영역이 겹쳐가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주요 업체들이 생각하는 부분들이 역시 이제 피지컬 AI 부분이 있습니다. 엔비디아 부분에 이제 엔비디아도 이제 그 프로세서에서 피지컬 AI 쪽을 장악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실제로 로봇 쪽이나 자율주행 쪽에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고 있고요. 다음에 이제 구글도 이제 구글 제미나이 로보틱스 이제 출시처럼 그다음에 뭐 많이 쓰는 게 구글 딥마인드 무조건 툴 같은 거 이제 로봇에 많이 쓰고 있는데 피지컬 AI 쪽에 이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다음에 이제 메타의 이제 VJ 파트 월드 모델이죠. 이제 카메라 영상으로 이제 로봇이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이제 월드 모델 좀 내놓기도 하고 그래서 경쟁이 점점 더 겹쳐간다. 이게 하나 또 중요한 얘기가 될 거고요. 예, 엔비디아 이제 프로세서하고 툴이 있는데 엔비디아 또르는 혁신상을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그 CES, CTA 쪽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지난번에 젠슨 왕 CEO의 피지컬 AI 발표는 그 아주 CTA에 좋은 기회를 준 거죠. CES가 전체 기술 트렌드 이끌고 간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건데 뭐 그런 거에 대한 고마움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혁신상을 좀 받았고요. 다음에 이제 옴니버스라 이제 아이작 심 같은 뭐 이제 엔비디아 시뮬레이터 관련 툴들 이런 부분들도 하나 좀 중요해지고 있고요. 다음에 이제 이번 전시에서 꼭 봤으면 하는 부분은 구글 제미나이의 생태계 확장입니다. 처음에 이게 자율주행 뭐 자동차 쪽 구글 차량용 AI 에이전트 써놨는데 요 사진은 제가 9월 달에 독일 모터쇼에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구글이 제미나이 뭐 자동차 응용 이런 걸 전시를 했는데 가서 설명을 쭉 들었어요. 근데 와우는 없습니다. 별로 재미는 없어요. 하지만 깊게 파보면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기존에는 비전 차량용 비전 또는 차량용 뭐 음성 인식 이런 부분을 서로 다른 업체들이 개발했는데 지금 구글 제미나이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거 다 우리가 하겠다는 얘기죠.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에 제미나이 넣고 구글 맵스 통합해가지고 그거를 차에 넣어라. 그러면 훨씬 더 가격이 내려간다. 예, 조금 그 거대 AI 업체 확장이 좀 걱정되는 상황도 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 다음에 이제 스마트홈에서는 이제 뭘 얘기했냐면 스마트홈에서는 그 카메라, 도어벨, 그래서 인공지능 스피커에 뭐 제미나이
넣고요. 그다음에 이제 카메라가 있으면 카메라를 우리가 AI를 통해서 동영상을 분석을 하는 거죠. 누가 초인종을 눌렀는지, 하루에 몇 번 초인종을 몇 번 눌렀고, 그다음에 이제 내부에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갑자기 컵이 깨졌는데 누가 밀어서 깨진 건지, 아니면 그냥 깨진 건지,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동영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피지컬 AI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글 전시장이 상당히 이슈가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구글이 최근에 발표한 게 스마트 글래스에 제미나이 넣겠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미나이가 다양한 하드웨어 디바이스로 확장되는 부분들 우리 한번 참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지난 11월에 있었던 일인데 이제 오픈 AI가 내부에서 쓰고 있는 AI 툴을 공개했더니 관련 사스 업체들의 주가가 일시적으로 그냥 빠졌다는 거죠. 네. 그만큼 어떤 AI에 따른 산업 변화 좀 봐야 될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엔트로픽 같은 경우에 이제 그 기업용 시장에서 이제 그 점유율이 성장하고 있는 부분들 물론 이제 이게 이제 제미나이밖에 안 나오겠지만 구글 제미나이 한번 중요하게 CES에서 이제 봐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은 뭐 리벨리온, 필요사 AI, 디백스, 모빌린트 같은 프로세서 업체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정예팀이 한 5팀, 네이버 클라우드, 업스테이지, SK텔레콤, NCI, LG AI 연구원이 있고요. CS에서는 리벨리온이 이제 스탠다드 에너지라는 배터리 업체랑 협력해서 ESS 관련으로 혁신상 받은 게 하나 있고, 디백스 같은 게 이제 자체적으로 받은 게 하나 있고, 다음에 이제 그 식스팹이라고 하는 업체와 같이 이제 최고 혁신상 하나 받은 게 있고요. 다음에 모빌린트는 이제 자체적인 엣지 AI 기기로 그 혁신상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서 부분도 혁신상을 많이 수상했다. 가서 한번 좀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AI 분야 혁신상을 보면 출품작은 거의 30% 증가했는데 수상작이 18개 감소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혁신상 받은 그런 아이템들이 상당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37개 중에 25개 수상했으니까 거의 67%를 수상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분야를 보면 한 4개 정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AI 기반 기술, 그 다음에 핵심 기술, 플랫폼이나 LLM 기반 기술 부분들, 그 다음 응용 기술, 소프트 서비스, 다음에 하드웨어 및 기기인데, 대부분의 지금 혁신상이 이제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에 좀 집중되어 있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소비자들하고 직접 만나는 측면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의 어떤 기반 기술이 아니라는 측면도 좀 있을 수가 있는데, 예, 각각의 업체들이 잘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하나 뭐 보면은 일단 이제 최고 혁신상이 원래는 3개였는데 11월 25일엔 3개였는데 나중에 이제 처음에 공개됐을 때 3개였는데 하나가 빠졌어요. 3개가 다 이제 우리나라 업체였는데 하나가 이제 그 음성 중심 AI 웨어러블 하나 있고요. 다음에 디퓨전 AI라고 하는 스타트업의 이제 라파 4D 이미징 레이더 인식을 위한 이제 AI 아키텍처가 이제 최고 혁신상을 수상을 했고 다음에 이제 두산 로보틱스의 캐나다 메이플 어드밴스드 로보틱스랑 협업한 팔 달린 로봇이 최고 혁신상이었는데 빠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 굳이 빼기는 줄여서 점선으로 좀 해놨어요. 네, 그런 게 좀 있었고 다음에 프로세서나 어떤 그 클라우드 쪽을 보면 엔비디아의 DGX 스파크 올 초 CES에서 얘기했던 개인용 슈퍼컴퓨터죠. 다음에 엔비디아 제슨 토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자율주행차나 이제 로봇용 슈퍼컴퓨터 플랫폼 사실 이제 자율주행차용이긴 한데 이것도 이제 어떤 스토리가 있냐면 그 주로 차에 적용해 봤던 게 중국 업체들이에요. 중국 업체들 처음에 이제 제튼 토르가 한 2천 톱스라고 얘기했는데 중국에서 테스트해 보니까 750 정도 이 정도 나오더라 이런 부분이고 샤오펑이 이제 똑같이 한 750 정도 나오는 프로세서를 직접 만들기도 했고요. 그래서 중국 쪽의 어떤 AI 경쟁력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비교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퀄컴도 혁신상을 하나 받았고, 모빌린트가 이제 혁신상을 하나 받았습니다. 이제 자체적으로 만든 이제 데스크톱 AI 에이전트 솔루션. 이게 뭐 AI 엣지 AI PC를 하나 만들어서 받은 거죠. 다음에 이제 데이터 얼라이언스라는 우리나라 업체가 이제 분산형 GPU 클라우드 서비스로 역시 또 혁신상을 하나 수상을 했고요. 다음에 이제 플랫폼적인 것을 보면 뭐 충전, 지능형 진료 부분들, 그다음에 건강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요. 웹툰 제작이라든가 양자키 분배 자동화 소프트웨어 등등 어떤 그 플랫폼 기반의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뭐 그 화면 이해, 그다음에 AI 에이전트 자동화
AI 자동화 에이전트 뭐 이런 부분들 좀 핵심 기술 부분이 있고 다음에 이제 어떤 응용 부분들 특히 이제 어떤 건강 부분 많이 있고요. 건강 부분들 그다음에 뭐 LLM이나 멀티모달 이용해서 이제 컨텐츠를 변환하는 측면들 그다음에 운지스크 뭐 매년 이제 또 혁신장 좀 받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의 특징은 세라젬이 엄청나게 받았어요. 예. 예. 쭉 계속 나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디지털 치료제 이제 웰트도 있죠. 우리 강성지 대표님의 웰트도 있고요. 알고 케어도 좀 있고. 다음에 이제 어떤 그 고래 로보틱스 이제 로봇 부분이 소프트웨어 서비스는 아닌데 고래 로보틱스 저 공사 현장에서 자재 운반하는 로봇이죠. 뭐 많이 나왔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플리 로보틱스라든가 이제 요 자율 사족 보행 로봇 플랫폼 해서 어떤 하드웨어와 관련된 로봇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도 좀 여러 개가 있고요. 다음에 이제 하드웨어라 이제 그 묶어서 가는 부분이죠. 뭐 휴대용 뇌파 측정기, 그다음에 온디바이스 AI 자궁 경부암 검진 시스템 부분들, 또 역시 세라젠 부분들, CT5INC도 앞에 좀 있었고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될 것 같고, 다음에 뭐 이제 이어버드라든가 안경에 넣는 부분들 있죠. 그 실시간 번역이라든가 이제 페르소나 AI 뭐 이제 소프트웨어 업체인데 안경에 넣어서 이제 인터넷 폰 없이 쓰는 독립형 AI 투태 안경 이런 데 혁신상도 이제 받았고요. 다음은 이제 디지털 헬스로 가겠습니다. 이제 진단에서 치료인 거죠. 물론 이제 치료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뭐가 있냐면 뭐 VR 치료 지금 멘탈 부분들이 다들 이제 상당히 좀 불안해요. 예. AI 들어오고 또 이 그 경제적인 상황 부분들 구직이라든가 취업이라든가 여러 상황들에 있어서 그런 것들 치료할 수 있는 VR이나 정신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뭐 압력이라든가 바람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제 그 약한 전기 자극 이런 가벼운 치료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다음에 이제 진단에서도 이제 비침습 치료 이런 것들 많이 나오고 있고요. 다음에 이제 그 개인용 치료, 퍼스널 케어 부분들, 퍼스널 케어 원격 의료 이런 부분들이 한 트렌드가 되고 또 하나의 트렌드는 뭐냐면 이제 그 전문적인 그 의료 시스템을 위한 의사분들을 위한 이런 솔루션들도 이제 많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전반적인 트렌드를 보면은 역시 이제 뭐 위고비와 마운자로의 해였고요. 이제 GLP-1 부분 있고요. 그래서 그 CS2025에서 얘기한 게 비만을 해결하고 혈당을 해결하면서 이제 중년의 삶이 길어지고 그러면 이제 장수로 간다 이런 얘기였죠. 그다음에 장수로 가면 또 하나 나오는 게 이제 치매 치료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캔비나 키술나 같은 이제 치매 치료제가 상용화가 되는데 이게 이제 뇌의 이제 혈관에 약간이라기보다는 그 예를 들어 초기 치료에서 뭐 6명이 뭐 사망했기도 하고 그런 보고서가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치매 치료제 승인해 보면은 효과가 부작용보다 크다. 네, 부작용이 상당히 많은데,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치매 치료제가 1년 치료비가 한 3천에서 5천만 원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런 돈을 내더라도 치매를 극복하고 싶다. 뭐 이런 게 되죠. 그래서 이제 FDA가 권고하는 게 뭐냐면, 치매 치료제를 처방하면서 MRI로 계속 모니터링 해라 이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뭐가 등장하면, 전 세계에서 이제 MRI로 뇌 진단을 제일 잘하는 데가 우리나라란 얘기이고요. MRI 데이터가 건강검진에서 어떻게 뭐 과잉 진료 얘기가 나온 것처럼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으니까 그 뉴로핏이라는 업체가 이제 주요 관련 회사들과 협력하는 거예요. 약물 개발 업체 또는 이제 병원에서 MRI 진료할 때 그러니까 치매 치료를 넣었는데 뇌에 이상이 생겼다 또는 안 생겼다 이런 걸 진단하는 그런 솔루션을 쓰는 거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벌어지고 있는 부분이 합성생물학이나 바이오 파운드에 비슷한데, 그러니까 바이오 산업과 IT 산업, AI 산업이 이제 융합되는 측면도 우리가 한번 좀 바라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의 측면은 이제 데이터 보호들, 우리나라의 데이터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예, 예를 들어서 뭐 중국에 가면 중국에서 테슬라가 중국에 있지만 중국에서 학습한 데이터는 중국 밖으로 못 나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녀오신 분들 계속 얘기하고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어떤 데이터 보호 정책을 계속 강화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하나의 이제 올해의 트렌드는 이제 크리스퍼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인텔리아나 이제 뭐 이런 크리스퍼 인텔리아 테라피틱스 크리스퍼
뷰틱스가 이제 주가가 뜨다가 이제 쭉 떨어진 뭐 예를 들어 뭐 간독성 이슈가 인텔리아에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최근에 나오는 게 이제 유전자가 이건 돼지 신장 이식 부분들. 예, 그래서 이게 뭐 몇 개월 정도 그런 장기 생존 사례들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하나의 이제 크리스퍼가 또 하나의 이제 돌파구가 될 것인가 이런 것도 이제 하나 요게 이제 CS랑 직접 상관이 있는 건 아닌데 한번 우리가 바라봤으면 좋겠고 우리나라 산업 측면에서 그 의료 AI 스타트업의 부분들, 데이터의 부분들 한번 이제 바라볼 필요가 있고, 다음에 이제 진단 부분들 이제 들어오면 여러 진단 부분이 있어요. 여기 이제 그 중간에 보면 이제 돌봄 드림에서 비침습 얘기 나오는데, 비접촉 비침습 이게 하나의 좀 트렌드가 되는 부분이고, 다음에 이제 그 상당히 어떤 의료에 사용될 만큼 어떤 정밀한 부분들, 정밀한 어떤 진단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좀 이제 나오게 되고요. 여기 뉴트릭스 같은 경우에 이제 작년에 이슈가 됐던 거죠. 이제 물고 있으면 이제 타액으로 그 테스토스테론 뭐 정밀 측정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뭐 웨어러블 패치라든가 여러 개 좀 우리가 바라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치료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이제 중이 음압 치료제 뭐 이런 부분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맨 아래 보면은 이제 XR 기반 애도 상실 치료 플랫폼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있고 다음에 이제 뭐 스트레스나 우울 완화 부분들, 뉴로 TX, 그래서 가벼운 어떤 치료 부분들, 뭐 수술까지는 안 가지만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여기 G브레인 같은 경우는 무선 신경 자극 시스템 이런 부분도 하나 우리가 좀 바라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세라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부 진단 후에 이제 자동으로 분사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이제 혁신상 하나 좀 받았습니다. 이 콜마도 하나 있고요. 다음에 이제 디지털 헬스 쪽에 이제 웨어러블 옷이나 웨어러블 기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DN시스. 우리나라에 DN시스가 있는데 여기 DN시스 이노베이션은 이제 미국 회사고요. 그리고 웨어러블 로봇 부분들, 그다음에 코스모 로보틱스. 그다음에 여기 이제 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김영재 교수님 위로보틱스 이런 부분들. 위로보틱스가 이제 보행 보조 로봇으로 혁신상을 받았는데 이제 휴머노이드 알렉스를 현장에서 이제 공개할 예정이라고 그러고요. 다음에 이제 기타 부분들 이제 쭉 한번 체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지속 가능성 부분은 뭐 친환경 부분이죠. 그래서 보면 이제 배터리 부분들, 그죠? 그다음에 그 에너지 저장 장치나 배터리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뭐 재생에너지 전력 인프라 정화 부분들 이런 부분 이제 보면 되는데 일단 맨 앞에 나오는 캡코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브리드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고 친환경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저장하기 위해서 ESS를 폐배터리 쓰지만 또 배터리 갖다 쓰지만 약간의 또 이제 나중에 에, 그 환경 이슈 배터리 자체 이슈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뭐라냐면 이제 압축 공기로 에너지를 저장하는 시스템.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혁신상을 받았고요. 여기 밑에 오면 이제 우리의 리벨리온이 있습니다. 잘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ESS에서 이제 어떤 어, AI 프로세서를 통해서 이제 전력 소비를 절감하는 이런 솔루션이었고요. 다음에 이제 재생에너지하고 이제 전력 인프라 기술들 뭐 쪽으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화랑 친환경 소재 부분들. 정화 상당히 중요하죠. 세상이 이제 더워지고 더러워지면서 어떻게 이제 공기랑 물을 정화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사막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중동 같은 경우에는 해수 담수화 부분들. 그래서 여러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요 부분은 제가 이제 자료에 이제 넣지 못한 부분, 뭐 인베드 시스템이라든가, 뭐 이제 건축 소재라든가, 인더스트리얼 부분 여러 부분이 있는데 그쪽에서도 이제 관련 기술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모빌리티 분야인데요. 뒤에 이제 가전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중국 산업의 성장으로 기존 생태계들이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2023년 7월에 최초로 중국 토종 자동차 브랜드의 중국 점유율이 50% 이상으로 올라와서 지금 한 2025년을 지나면서 그러니까 2024년 10일 한 68% 정도 되는데 여기도 70% 정도에서 약간 포화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작년 2024년 초에 BYD 회장이 뭐 3년이면 중국 토종 자동차 비율이 90%도 갈 수 있다고 했는데 이제 그렇게 될지는 좀 그렇게 되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두 가지 측면이 좀 있는데 첫 번째 측면은 뭐냐면 어 이제 중국에서
이제 번호판을 이제 내연기관 늦게 주고 시내 열차를 빨리 주는데 늦게 준 그 내연기관 번호판들이 나온다니 내연기관 소요가 일정 비율이 있다. 이런 게 하나가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외산 브랜드들이 최근에 어떤 폭스바겐이 샤오펑 플랫폼을 바탕으로 이제 중국에서 순수하게 이제 그 설계된 차량을 중국에서 출시를 했는데 그것처럼 외산 브랜드들이 이제 중국 기술을 써가지고 중국 부품을 써서 가격을 낮추는 거죠. 또 두 가지 이슈가 있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슈는 뭐가 있냐면, 독일 같은 경우에 이제 독일 자동차 부품 생태계가 거의 이제 무너지는 상태가 이제 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떤 그런 생태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중요해지고요. 어쨌든 이제 그런 상황에서, 현대가 이제 폭스바겐을 제치고 2024년 3분기부터 영업이익이 2위로 올라옵니다. 예, 그러다가 2025년에는 엉뚱하게 이제 미국의 수입차 관세로, 좀 어려움을 겪은 거죠. 이게 좀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죠. 중국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미국이 또 어려움을 주니까. 근데 어쨌든 이제 11월부터 관세 타결돼서 이제 15%로 이제 가게 되니까, 이제 내년부터는 실적이 좀 좋아질 것 같고, 그 실적을 또 이제 R&D로 돌려서 기술 개발하고, 그리고 우리도 또 열심히 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자동차 산업에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느 정도냐면, 3분기 주요 자동차사 영업이익을 보면 작년에도 이제 2024년 3분기를 우리가 봤었죠. 네. 현대가 이제 최초로 영업이 2위로 올라온 부분인데 현대기아가 토탈로 해서 40%가 내려갔어요. 영업이익이. 관세도 있고 여러 이슈가 있으니까. 그런데도 약 한 40억 달러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폭스바겐은 15억 달러 정도 손실입니다. 거의 2조 원 가까이 이제 손실이 나서 상당히 이제 어려운 상황. 그래서 폭스바겐은 그거를 약간 저가 전기차 부분들, 저가 전기차로 가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스페인의 쿠프라, 그 다음에 체코의 이제 스코다 같은 브랜드, 그 다음에 폭스바겐까지 묶어서 이제 저가차, 공통 플랫폼으로 저가 전기차를 만들고 중국하고 협력을 뭐 강화하고 이런 게 폭스바겐의 좀 전략이 되고 있고 벤츠 같은 경우에는 벤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1분기만 하더라도 현대기아의 절반 정도는 됐는데 3분기에 오면서 거의 5분의 1 정도까지 70%가 좀 내려가서 벤츠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고 벤츠의 전략은 또 이제 고급화를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역시 이제 중국 부품들 많이 이제 그 협력하고 있는 부분이고 BMW만 지금 저 괜찮은 부분이 현대기아 한 60% 정도 이 정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요타 부분들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중국 전기차 업체들도 이제 그 보조금 삭감 같은 트렌드가 좀 나타날 수 있다. 뭐 이런 부분도 있고, 이제 내부의 경쟁이 강화되면서 이슈들이 좀 있어요. 다만 이제 그렇게 되면 중국 정부에서 뭐 정리를 해가지고 몇 개만 남겨놓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이고, 어쨌든 이제 현대기아 입장에서는 내년도에는 미국 관세 타결로 이제 실적이 상당히 이제 좋아질 거고, 다만 이제 시장의 중심이 좀 미국으로 간다는 측면은 이제 우리나라 산업에서 어떻게 이제 그 산업 경쟁을 유지할 것인가, 우리나라 생태계 유지 부분들을 또 우리가 한번 바라봐야 되는데 일단 올해를 보면은 이제 뭐 벤츠나 볼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루미나 라이다는 거의 이제 저기긴 한데 그뭐 벤츠나 아이바 협력 이런 사례도 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차세대 플랫폼을 엔비디아 프로세서 기반으로 상용화했다라고 하는 부분들 다음에 미국에서 이제 자율주행 트랙이 상용화가 시작이 됐고요. 이제 오로라를 중심으로 전 이제 구글에 있던 이제 크리스 썸슨 CEO가 오로라를 주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터미널과 터미널을 뭐 무인으로 연결하는 이런 트럭인 거죠. 미국이 아무래도 이제 철도보다는 트럭 시장이 물류 시장이 발전해서 거의 1,000조 원 가까이 되니까 그 시장을 이제 자율주행 트럭으로 좀 혁신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고 다음에 이제 도심 자율주행 확대 부분들 웨이모와 테슬라의 경쟁 부분들이 있고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오토노머스 A2G가 지금 그 아부다비 협력 조인트 벤처 최근에 한 11월 달에 이제 최종 그 협약을 맺었는데 잘 되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이제 2026년에 자율주행 시장이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할 거다라고 지금 예측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작년에도 좀 비슷한 말씀 좀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기차 쪽은 거의 모든 나라에서 전기차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고, 그래서 그, 우리나라 회사들도 좀 잘해줬으면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다음에 이제, 조비하고 아처 같은 UAM 업체가 FAA 인증에 좀 근접하고, 그 다음에, 두 업체가 이제 올해 어떤 그 혁신적인 또 그 성과를 거뒀죠. 첫 번째 이제 조비 같은 경우에 이제, 그
공항과 공항의 이동 이런 걸 하나 좀 보여줬고요. 아처 같은 경우에는 그랬더니 아처가 우리는 진짜 멀리 갔어 뭐 이런 거죠. 장거리 운행에서 이런 부분이 2026년에부터 이제 단계적으로 상용화하는데 그거 이외에 이제 다른 회사들이 살짝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조비나 아처랑 가면서 이제 그런 부분 한번 참고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친환경 선박 부분이죠. 예. 예를 들어서 뭐 저 피오르드 관광을 가는데 기름 떨어져 있고 그다음에 진동이 있고 냄새 나고 그런 부분들 이제 환경 파괴 부분들에 뭐 마음 아프고 이러다가 친환경 이제 전기 선박으로 전기 추진 선박으로 바꾸면서 조용하고 환경 오염도 없고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북유럽에 지금 이제 전기 추진 선박이 많이 가고 있는데 최근에 올해 들어서면서 미국과 중국에도 친환경 선박 트렌드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강한 조선 산업하고 그다음 자동차 산업을 잘 묶어서 요 친환경 선박 부분을 좀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변수가 하나 있어요. 변수가 하나 있는 게 올해 이제 IMO 탄소세 부과에 대해서 이제 미국과 사우디가 이제 그 강력하게 반대해서 1년 유예를 했는데 1년 유예하고서 탄소세 부과가 아니라 부결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그게 하나 좀 변수로 남아있는데 친환경 선박 시장이 이제 하나의 저 트렌드가 된다 이런 부분이고 또 우리나라 또 내년 이슈는 하나오션에 한 60조 원 정도의 이제 캐나다 잠수함 사업 이슈가 좀 있습니다. 잘 수주해서 잘 갔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올해 이제 좀 주목해야 될 차량 전시 부분, 현대차, BMW, 소니, 혼다. 아까 좀 쭉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다음에 텐서라는 업체가 하나 있어요. 잘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레벨 4 수준의 자율주행 자동차를 전시하겠다 그러는데 사실은 뭐냐면 중국계 자율주행 업체 오토엑스를 계승했습니다. 네. 오토엑스는 지금 사라졌는데 CEO도 똑같아요. CEO 똑같은데 CEO가 이제 전엔 중국 이름 쓰다가 이름을 이제 그 영어 이름을 쓰기도 하고 우리 이제 미국 업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한번 이제 가서 좀 바라보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모빌리티 혁신상 트렌드를 보면 이제 자율주행, 전동화, AI, 실내 공간 및 디스플레이 한 4개 정도를 좀 꼽을 수가 있습니다. 자율주행 부분들, 전기차, 전동화 부분들, 그다음에 AI 기술로 뭐 이제 화재 위험이나 이제 예측하는 부분들 있고요. 이상 상황 예측 부분들, 다음에 이제 실내 공간 및 디스플레이 점점 이제 중요해지는 거죠. 자율주행 진화에 따라 점점 더 이제 중요해질 거고요. 그래서 이제 스마트 개인용 이동 수단, 그다음에 뷰론 테크놀로지 뭐 우리나라 자율주행 업체고요. 그다음에 HL D&I 한라 부분, HL 그룹의 한라 그룹의 이제 어떤 그 건설 관련된 업체 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전동화 부분에서는 이제 LG 엔솔이나 삼성 SDI 같은 우리나라 대기업도 혁신상을 받았고요. 채비에 이제 뭐 충전기 시스템 이런 것도 하나 받았고요. 다음에 이제 그 AI 기술은 주로 어떤 그 이상 상황 진단 쪽이거든요. 그래서 반프고 타이어 파열, 타이어 예측 시스템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내 공간 및 이제 디스플레이 부분들. 하나 이제 자동차가 실내 공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쓰기 위한 다양한 이제 기술들 부분들. 그래서 현대모비스의 이제 홀로그래픽 윈드실 디스플레이도 이제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LG 노텍도 하나 좀 받았고요. 삼성전자도 하나 좀 받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죠. 로봇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AI를 통해서 로봇의 학습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진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VLA 부분들, 비전 랭귀지 액션 부분들 있죠. 산업 자동화, 휴머노이드 확산 부분들. 그래서 휴머노이드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보면 이제 결국 이제 뭐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도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휴머노이드가 공장에 필요한가? 좀 다른 문제일 수 있어요. 근데 휴머노이드를 엄청나게 많이 양산해서 일부 로봇들, 그러니까 제너럴 퍼포즈 로봇 이런 것도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 일부는 생산에 쓰고, 일부는 가정에 쓰고, 일부는 병원에서 쓰고, 그러면서 이제 가격이 내려가서 이 휴머노이드가 이제 산업의 하나의 혁신을 가져올 거다라고 이제 바라보는 시각도 하나 참고할 만하고요. 다음에 이제 VLA 부분들, 비전 랭귀지 액션 부분들이죠. 그래서 사용자가 명령을 주면 그 명령을 이해하고 요 비전으로 보면서 액션 디코더로 액션을 생성해서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 하나 참고해 볼 필요가 있고요. 네, 이건 이제 오픈 VLA 오픈 소스 돌린 거고. 그 휴머노이드 부분이 이제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참고로 많이 봐야 될 부분들이 이제 테슬라의 옵티머스 이제 2026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대량 양산되고, 그다음 로봇손이 11자유도에서 22자유도로 뭐 증가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올해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 부분들, 그다음에 요 BMW 협력하는 피규어 부분들, 그다음에 중국의 유비테크하고 유니트리 부분들, 그다음에 대규모 공장 짓고 있는 이제 에질리티 로봇의 디짓 부분들, 이런 거 한번 우리가 참고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이제 예상은 보스턴 다이내믹스 아틀라스가 이제 나오겠죠. 한번 우리가 가서 참고해 보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중국의 이제 유니트리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이제 리얼보틱스라고 하는 휴머노이드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샤르파 그 어떤 로봇 손 부분, 로봇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참고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어 노스홀에 가면 이제 산업부에서 K 휴머노이드 얼라이언스에서 휴머노이드 전시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노스홀에도 많이 방문을 해 주시고 응원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로보틱스 부분 혁신장 보면 이제 59시 같은 경우는 이제 차에다가 큰 로봇 팔을 달아서 작업을 좀 도와주겠다 이런 부분이죠. 이제 고래 로보틱스 아까 나왔던 이제 그 건설 자재 운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HL 그룹에서 받은 건 HL 로보틱스는 이제 2024년 최고 혁신상 이제 바퀴 주차 로봇을 좀 바꿔서 이제 초슬림 자율이동 로봇 부분들, 그래서 무거운 것도 옮길 수 있다 이런 부분들 하나 있고요. 다음에 이제 두산 로보틱스하고 이제 캐나다 메이플 어드밴스 로보틱스가 한 8단린 이제 어떤 로봇 이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휴로틱스의 이제 웨어러블 로봇 부분들 한번 참고해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 샤르파 웨이브, 샤르파 웨이브 그 휴머노이드 로봇선 부분들. 그러니까 그 지금 테슬라가 기존에 이제 테슬라 옵티머스가 11자유도고 내년 초에 22자유도의 로봇선을 내놓을 건데, 여기 22자유도, 고 이제 테슬라에서 하는 얘기 22자유도 정도면 이제 충분히 어떤 작업에 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 한 20자유도 정도가 이제 하나 로봇선에서 좀 트렌드가 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드론 부분은 그 지금 예상되는 게 이제 미국에서 중국 드론 금지가 되면 관련해서 이제 미국과 우리나라의 드론 업체들이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파블로 에어는 이제 어떤 UAM 업체였는데, UAM 업체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텔라 비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소형 레이더를 만들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혁신상 받은 업체 한번 참고하면 될 것 같고요. 스마트홈에 오면 참 올 한 해 어려운 한 해를 보냈습니다. 삼성, LG 모두 TV나 가전 쪽에 상당히 어려운 한 해를 보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시장 점유율이 TCL하고 하이센스만 늘었고요. 다음에 2025년 전년 대비 출하량이 지금 뭐 TCL, 하이센스 많이 늘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중국 시장 부진이 어떤 중국 업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좀 될 것 같고요. 삼성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손 안 대는 스마트홈, 그러니까 가사노동 제로에 가까워지는 AI 스마트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스마트띵즈를 통해서 이제 전체를 연결하겠다. 그집 전체를 연결하고 집 전체를 이해하는 스마트홈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LG 같은 경우에 이제 공감 지능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직 개편을 통해서 TV, 가전, 로봇, AI를 함께 묶는 구조, 통합하는 구조로 가겠다. 일단 참고해 보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스마트홈 쪽에 혁신상 쪽은 이제 커넥티드 서비스 부분들, 그다음에 개인화된 스마트홈, 온디바이스 AI 프라이버시, 로봇 청소기 정도를 우리가 한번 참고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안실의 어떤 그 수면용, 그죠? 스마트 매트리스 부분이 있고요. 세라젬 많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HLDNI 한라 부분, 건설 부분 나온 부분들 하나 있고, 그다음에 그 스마트홈 관련 로봇이나 드론 부분들도 하나 이슈가 좀 되는 거죠. 스마트홈에서 이동성을 가진 게 지금 로봇 청소기밖에 없는데, 그게 어떤 로봇의 서비스 어떻게 확장될 것인가, 이게 미래의 어떤 방향성에서 휴머노이드도 그렇고 바라봐야 될 부분이 될 거고요. 다음에 이제 맞춤형 서비스, 스마트 변기 시스템 가끔가다 하나씩 나오죠. 그다음에 이제 세라젬 부분들 좀 있고요. 여러 개 이제 개인용 맞춤형 서비스 부분 하나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세라젬이 3개나 있습니다. 맞춤형 서비스 부분이고요. 휴먼 시큐리티 4는 이제 처음에 이제 CS가 이제 휴먼 시큐리티를 얘기했을 때는 뭐 남북국 문제 해서 이제 그 선진국과 후진국 문제, 선진국이 후진국을 도와줘야 되고 강자가 약자를 도와줘야 되는 그런 어떤 그 도덕적인 부분들이 코로나가 지나면서 다 깨진다는 거죠.
여러 전쟁들도 일어나고 그러다가 최근에는 이제 그런 어떤 정치적 메시지보다는 딱 세 개를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식량 문제. 휴먼 시큐리티에서 사람에 대해 우리 인류를 보호하기 위해서 식량 문제, 그다음에 사건 사고나 재난 문제, 그다음에 질병 예방 문제 세 개를 보고 있고요. 그래서 휴먼 시큐리티 4에서 이제 식량 문제는 저쪽에 푸드테크 쪽으로 뺐기 때문에 사건 사고 탐지 예방 기술하고 질병 예방 및 치료 기술 두 가지가 이제 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 사건 사고 이제 예측 부분들 뭐 화재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여러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좀 있고요. 이게 에첼만도의 뭐 실시간 타이어 노면 모니터링 시스템 이런 것도 좀 있고, 예. 그런 어떤 자율 소방 로봇 부분들이 있고, 다음에 어떤 질병 예방 부분도 많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디지털 헬스랑 좀 유사한 질병 예방 부분도 여기서 이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죠. 이제 고령화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장수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 어떻게 갈 것인가. 그러니까 장애인분들, 노인분들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이런 부분들 하나 이슈가 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나킬라직스는 제가 유튜브 영상에 몇 번 올렸는데, 그죠? 여기 저 이어버드를 꽂으면 머리의 움직임으로 제어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CS2025에서 재밌는 건 뭐가 있냐면 딱딱 씹으면 그걸 가지고서 클릭 효과를 주는 거죠. 마우스에 클릭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래서 최고의 혁신상 좀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웅진싱크비의 독서 플랫폼. 예. 눈이 좀 침침하거나 이럴 때 뭐 잘 읽어줄 수 있는 부분들. 다음에 웨어러블 보조기기 이제 루멘브 결국 눈하고 귀, 눈을 대신해서 이제 읽어서 알려주는 이런 부분들 좀 있고요. 그다음 스마트 개인 이동 수단 부분들, 그다음에 스마트 헬스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 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요 만드로 부분이죠. 의수를 만들다가 이제 로봇손으로 이제 진화를 했고요. 그다음에 만드로랑 서큘러스, 로보웍스 세 회사 합쳐서 지금 휴머노이드도 좀 만들고 있고, 예, 이상호 대표님의 이제 만드로 혁신상을 좀 받았고요. 예, 그래서 주요 이제 8가지 키워드를 살펴봤고 이제 이머징 트렌드 한 6가지 좀 보겠습니다. 특히 좀 뭐 여기에서 XR 스페셜 컴퓨팅하고 컨텐트 엔터테인먼트는 조만간 이제 주요 트렌드가 될 걸로 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푸드테크 부분들, 그러니까 칼로리나 뭐 이런 부분들 한번 우리가 또 이슈 있고, 그다음에 스마트 팜 부분들, 예, 여기도 또 세라젬이 좀 나오긴 합니다. 그다음에 뷰티테크에서는 이제 아모레 퍼시픽이 매번 혁신상을 받았죠. 그랬더니 이제 경쟁사들도 나왔어요. LG 생활건강, LG 에치앤치 뭐 다음에 코스맥스 화장품 업체들이 이제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세라젬이 껴 있어요. 예, 우리나라 업체 상당히 많죠. 예, 화장품 또 이게 K 드라마랑 연계해서 또 우리나라한테 또 큰 산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어느 나라나 이제 반려동물 시장이 커진단 말이에요. 고령화, 그다음에 뭐 1인 가정. 그래서 그런 어떤 반려동물을 위한 기술들 우리 한번 좀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컨텐츠 앤 엔터테인먼트에는 우리나라 기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AI 파크 한서 유니버시티 이런 기술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네이션 A 매번 혁신상 받고 있는 업체인데 최근에 여기 이제 텍스트, 음성, 영상, 실시간 제작하고 3D 변환하는 기술들. 그래서 컨텐츠 관련해서 K 엔터테크 뭐랑 K 드라마 연계해서 또 하나의 어떤 우리나라한테 중요한 산업이 될 것 같아요. 네. 뭐 조선 방산도 있지만 이제 K-팝, K-드라마, K-엔터테크 또 하나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될 부분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XR과 이제 스페셜 컴퓨팅에 이제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실내 공간을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그건 이제 AR도 중요하고 로봇도 중요해요. 센티미터급 정밀도를 가져야 벽에 안 부딪히고 로봇과 사람이 안 부딪히고 로봇과 사람이 부딪혔는데 비싼 로봇이 망가지는 일이 없고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저기 스마트 글래스가 스마트폰 다음 디바이스로 중요한 부분들. 그다음에 그 스마트 글래스에서의 이제 다양한 컨텐츠 시장 부분들 이런 걸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될 거고요. 네, 스튜디오 랩 우리나라 업체죠. 매번 혁신상 받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러니까 컨텐츠 제작 자동화 부분들, 그다음 오프라인 매장을 이제 뭐 브랜드 퍼포먼스 쇼룸으로 전환한다든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갤럭시 SR 부분들,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구글 기사에서
그 스마트 글래스에 이제 제미나를 넣겠다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가 중요하게 좀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여기 이제 네이션 A 또 나왔습니다. 다음에 어떤 스마트 글래스나 뭐 이어버드에 넣는 부분들. 여기는 이어버드 말고 이제 스페셜 컴퓨팅이니까 이제 스마트 글래스 상당히 중요하겠죠. 다음에 이제 패션 테크 부분들, 뭐 뷰티 테크랑 뭐 유사할 수도 있지만 요 패션 테크 부분에서 이제 또 하나 다양한 기술도 좀 나오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 혁신적 뉴 트렌드 한 5개 정도 보면 이제 엔터프라이즈 테크, 기업용 기술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제 건설이나 인더스트리 쪽 이런 부분도 좀 한번 같이 묶어서 좀 봤으면 좋겠고 우리가 한번 볼 거는 여기 이제 그 엣지 컴퓨터, 디벡스의 NPU가 들어간 6팹의 AI 엣지 컴퓨터가 이제 혁신상을 하나 좀 수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가우디오 랩, 오디오 전문이죠. 그래서 AI 기반 더빙, 자막, 뭐 음악 교체 이런 부분들을 해주는 오연호 대표님의 이제 가우디오 랩이고요. 다음에 이제 에드테크 부분들, 교육 쪽인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뭐 LLM으로 읽어주거나 아니면 비전을 통해서 학습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 되고 있고요. 한번 참고해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트래블 앤 투어리즘 여기 LBS 테크 있고요. 그다음에 서플라이 앤 로지스틱스 좀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필름 메이킹 앤 디스트리뷰션 쪽에서는 이제 지금 빠지긴 했는데 수상자하고 좀 빠지긴 했는데 그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AI와 로보틱스, 그러니까 피지컬 AI, 생성형 AI, 이게 1년 동안 우리 산업을 크게 바꿨고, 그래서 그 두 가지 트렌드를 먼저 좀 봐야 되고, 거기에 이제 모빌리티나 디지털 헬스 부분들, 거기에 지속 가능성, 접근성, 스마트홈, 인간 안보 정도의 8개 핵심 키워드를 CES가 다루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네,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은 AI 휴머노드 로보틱스가 상당히 중요할 거다.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이제 혁신상 제품 중에 거의 한 60%를 차지했는데 올 한해 2026년 내년이죠. 내년에 참가한 모든 업체들이 또 좋은 실적을 냈으면 좋겠고요. 참가 안 했어도 좋은 실적을 냈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몇 년간 이제 스타트업과 R&D 투자 삭감으로 상당히 어려운 시간을 겪었는데 R&D라고 하는 건 이제 어떤 기술이 언제 성공해서 어떻게 돈 벌지는 예측할 수 없는 거거든요.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어떤 정부 투자 및 성장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의 확장, 그다음에 공간 연속성 부분들, 휴먼 시큐리티, 그다음에 포용성 부분들, 데이터와 보안, 지속 가능한 기술, 디지털 헬스케어, 융합 산업과 규제 이런 부분들 우리가 같이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CTA에게, CS에게 한국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게리 샤프로 CEO가 이제 1년에 몇 번 한국을 또 방문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 반도체, 스마트홈, TV,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글로벌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네, 좋은 말이고요. 2026년에 다들 좋은 실적을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네, 불확실성의 시대고 이제 생존 혁신의 시대인데 이제 기술 혁신에 대한 투자가 계속 필요하다. 이게 이제 제 발표의 결론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뭐 나중에 질문 있으면 또 이제 연락 주시고요. 어려운 2025년을 보냈습니다. 2026년에 우리나라 모든 기업, 우리나라 산업의 좋은 실적을 응원합니다. CES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